흰옷이 초사남아 사망 사건. 이 사건은 2015년 10월 25일 일본 도쿄 히노시에 있는 다카하타선에서 초등학교 4학년의 남자아이가 사망한 채 발견된 사건입니다. 얼핏 보면 평범한 사건 같지만 미스테리한 의문점이 많이 보이는 사건인데요. 우선 사망한 상태를 보면 남자아이는 손과 발이 묶인 상태에서 나무에 목이 매인 상태로 숨져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이 사건을 맡은 경찰은 단순 자살 사건으로 생각하고 조사를 진행했으나 사건 기록을 다시 살펴보자 단순한 자살 사건으로 보기에는 의문스러운 점이 많았습니다. 현재 이 사건은 종결되었으나 의문점이 많아서 반미제 사건이라 불리고 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사건 당일 오전 11시 남자아이는 부모님께 잠시 놀러갔다 온다며 말하고 외출했습니다. 그렇게 외출을 한 후에 비가 나는 서지자 걱정이 된 부모님은 경찰에 신고를 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아이를 찾으러 다니다가 초저녁이 지난 오후 8시경에 아이의 시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시신이 발견된 당시 아이는 산속의 경사진 곳에서 손과 발이 묶여 있었으며 목은 나무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손은 뒤로 묶여 있는 상태였고 옷을 입지 않은 상태로 즉 알몸이 상태로 죽어 있었습니다. 아이의 것으로 추정되는 옷까지는 시신 앞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오전 11시에 놀러갔다 온다고 말하고 외출했던 아이가 오후 8시간 기이한 자세로 사망한 채 발견된 것입니다. 시신을 발견한 경찰들은 꼼꼼히 현장 조사를 해보았으나 어떠한 흔적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별다른 소득 없이 서로 돌아났고 그 후 부검을 진행한 결과 사인은 압박에 의한 질실사였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사건을 자살로 마무리 지으려 했습니다. 현장에서 타인의 지문이나 DNA도 전혀 발견되지 않는 등 현장에서도 부검 결과에서도 타살 증거가 전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증거불충분으로 자살 또는 사고사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유족과 여론은 크게 반발했으나 수사는 여전히 진전이 없었습니다. 경찰은 수사를 계속 진행하면 할수록 사건에 대한 의문점만 가득했습니다. 사건의 의문점은 4가지로 압축되었는데요. 왜 추운 날씨에 산에 혼자 올라갔는지, 왜 혼자 목을 매서 죽었는지, 어떻게 손과 발을 혼자서 묶었는지, 자살이 맞다면 굳이 알몸 상태로 죽었는지, 이렇게 총 4가지였습니다. 경찰은 이러한 의문점들을 하나씩 제거해 나가면서 사건을 해결하고자 했으나 아무리 조사를 해봐도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자살로 판단을 내렸는데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떠한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 부검 결과 아이의 몸에서 저항 흔적이나 상처가 없었고 시신 발견 당시 산이나 나무 근처에도 이 아이 외에 어떠한 발자국이나 DNA 또는 지문이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타살이라면 저항 흔적이나 다른 사람의 DNA든 다른 뭔가 흔적이 있어야 하는데 주변에서 발견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손만에 포박이 느슨하나 타인에 의해 강제로 포박이 되었다면 강하게 포박이 되기 때문에 저항 흔적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흔적도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옷이 강제로 벗겨진 흔적이 없다. 옷을 강제로 벗겼을 때의 쏠림 흔적이나 옷이 늘어나 있는 등의 흔적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일반 성인들도 실행하기 어려운 방식이다. 사람은 보통 실제로 자살을 시도할 때 살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자살을 저항하게 되는데 일본에서는 자살한 사람들의 경우 이러한 본능적인 생존 시도를 막기 위해서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극단적인 자살살의 방식을 이용한 사건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문인 점은 겨우 만 10살의 남자아이가 이렇게까지 어려운 방법으로 자살을 실행할 만큼 철저한 실행력과 탐욕을 지녔는지 이렇게까지 자살을 해야 할 이유가 있었는지였습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의문점은 이렇습니다. 만 10살짜리 아이가 이러한 자살 시도를 하는 것이 가능한가? 이 그림의 방식처럼
자살을 시도할 만큼 10살짜리 아이가 저렇게까지 복잡한 방법으로 죽고 싶다고 생각할 만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기묘하게 느껴지는 아이 주변들의 진술? 부모님, 아들이 오전 11시에 외출했다가 실종되었다. 같은 학교 학생들, 저 아이는 잘 모르는 아이다. 학교 관계자, 저 아이는 학교 축제에도 즐겁게 잘 참가했었던 아이였다. 마을 사람은, 저 아이가 다니던 학교는 일반적인 학교와는 다른 학교다. 이 아이가 등교했던 학교 자체는 일반적인 학교가 아닌 기본적인 교육관 차별화된 발도르프 교육체계에 대한 학교였다고 한다. 발도르프 교육을 루돌프 슈타이너의 인지학을 바탕으로 아이의 의지, 감정, 사고가 조화롭게 발달하도록 돕는 교육 방식입니다. 다니던 학교는 사망한 곳과 가까운 곳에 있었다. 아이가 시신으로 발견된 장소와 아이가 다니던 학교는 매우 가까운 거리에 있었다고 하는데요. 같은 학교의 아이들 간의 관계에서 원따라 학교 폭력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했으나 별다른 소득이 없었습니다. 일단 시체 근처에서도 제3자의 어떤 흔적도 나오지 않았고 사망한 아이의 부검에서는 별다른 저항 흔적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인지학을 중시하는 대안학교였다. 이 학교는 다른 학교와는 다르게 인지학 사상을 중시하는 루돌프 슈타이너의 사상을 교칙으로 삼았는데요. 학생들의 자유를 중시하기 때문에 학교 내에서 시간표와 교과서가 따로 없었고 기본 수업은 따로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기본적으로 몸으로 자연을 깨닫는 교육 방식을 추구하기 때문에 글을 쓰는 숙제보다는 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것을 숙제로 내줬기 때문에 이러한 교육 방식이 아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도 들었지만 뚜렷한 수사 결과는 나온 게 없었다고 합니다. 이곳의 학생 수는 당시 10명 안팎 정도로 소규모였으며 심지어 사망한 아이는 만열살이 될 때까지 게임이나 인터넷, TV를 접해본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에 일본 네티즌들은 학교의 잘못된 교육 방식으로 아이가 사망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지속적으로 내비쳤습니다. 실제로 이 학교에서는 종교와 인지학과 관련해 교사들이 교육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등이 기괴한 소문들이 돌기도 했습니다. 시신이 발견된 다크아타산의 특징. 다크아타산은 등살로로 많이 사용되지만 밤에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어둡다고 합니다. 사건의 결론. 사건 자체는 이후에도 몇 차례 재수사를 진행했지만 미심쩍은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았고 결론은 자살로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이론상 손과 발이 묶인 상태여도 그런 방법으로 자살 시도 자체가 가능하기는 하지만 성인이 생각하기도 어려운 방법을 만 10살밖에 되지 않은 어린아이가 생각해내고 실행했다는 점이 가장 큰 의문이었습니다. 경찰은 아이의 부모에게 사고사 쪽으로 비중을 두고 사건을 설명했지만 부모 쪽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못했다고 합니다. 당시 네티즌들은 경찰이 이 조사를 대충 해서 자살로 넘기려고 한다. 어딘가 높으신 분이 관련된 타살 사고다라는 등 반발과 비난이 쏟아져 나왔다고 합니다.